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단축 URL 기능을 가져다가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코드를 짜는 게 다른 코드를 좀 짜냐고 좀 정신이 없는데 오늘 급하게 좀 짜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잊으셨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이 단축 URL 레퍼런스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HTTP 바디에 JSON 형태의 값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XML 형태가 아닌 JSON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본 URL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이러한 네이버의 개발자 센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API를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서 통신을 해서 값을 가져오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을 하고 저희 서비스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날려주는 이제 그러한 걸 개발을 해볼 건데요. 어느 정도 제가 코드를 다 짜서 커밋을 해놨습니다. 이미 원격 저장소 GitHub 주소를 제가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아마 지금 푸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미리 참고를 하셔도 되고 우선 오늘 볼 내용은 컨트롤러 쪽하고 서비스 쪽만 먼저 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는 곳 그쪽을 이제 같이 훑어보면서 어떻게 구현을 할지 한번 볼 거고요. 우선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은 사실 코드가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그냥 요구사항에 맞춰서 기능 구현만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코드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것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내용을 좀 보시면 파라미터로 URL만 보내주면 정확한 응답이 오는 이제 그러한 API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뭐 컨텐트 타입 이런 식으로 남기고 캐릭터 셋 그리고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시크릿 이거는 이제 이쪽 위에 있는 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 값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주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응답은 메시지 코드 그리고 리절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리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하고 리절트하고 코드는 같은 레벨 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저희가 보고자 하는 내용 그거는 이제 이 해시 URL, 오리지널 URL인데 이거는 리절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부 안에 있는 이 값들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같이 한번 코드로 오늘 볼 예정입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넘어왔고요. 많은 코드가 조금 그래도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쓰던 프로젝트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short URL이라고 해서 도메인 이름을 앞으로 붙여서 각각 클래스들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short URL 컨트롤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DAO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네이버 URI DTO 그리고 이쪽에 short URL response DTO 그 다음에 이쪽에 short URL entity 핸들러는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앞으로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핸들러의 역할 자체가 저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 설정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할 예정인데 아직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쪽은 구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short URL repository 이쪽에 하나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PPT로 어떠한 기능들을 구현할지 고민을 해봤잖아요. 근데 아직은 find 쪽, 그러니까 get과 generate 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만 아직 구현을 해놓은 상태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거는 find 쪽밖에 없습니다. 업데이트 하는 거랑 delete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hort URL 서비스도 이런 식으로 구현체, 인터페이스와 구현체 조합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컨트롤러 먼저 볼까요? 자, 컨트롤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REST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붙여줘야 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URL을 이쪽에 붙여주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API 버전 1 이런 경로까지 같이 더해줬었는데 이거를 지금 넣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이 정도로 도메인의 성격만 띄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로그도 조금 추가를 해봤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구현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제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어떤 로그가 찍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그를 좀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쪽에 value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lue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 값을 어떻게 불러오냐, 이거를 이쪽에 달러 그리고 중괄호로 씌워서 하나의 경로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면요, 이쪽에 있는 커스텀 프로퍼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뒤에 부분은 각자 쓰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어쨌든 연습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아이디하고 시크릿 값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은 제 거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아이디와 시크릿 값을 이렇게 주입을 해 놓으면은 이 around hub short URL이라고 하는 이 경로에 있는 아이디와 시크릿 값을 이쪽 컨트롤러에서 값을 받아다가 이 스트링 객체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이 value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은 이쪽에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빈즈라고 하는 이 패키지 안에 존재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쪽에 디펜던시 보시면 웹, 그리고 여기 스프링 웹 하면 이쪽에 org.spring framework spring bin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스타터 웹 디펜던시만 추가를 해주면은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ort URL 서비스 이쪽에서 의존성 주입을 받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nerate와 get, 업데이트 딜리트는 아직 return null로만 작성이 되어 있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코드고요. 이쪽만 보시면, 자, generate short URL,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서비스라는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가 어떤 생명주기를 갖느냐,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이 short URL이라고 하는 이 객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소멸될 것인가, 이것들을 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URL이라고 하는 값을 받아다가 short URL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short URL이 생성되는 거는 이 generate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구나,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et short URL을 통해서 값을 가져오는데, 만약에 값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갖고자 하는 데이터가 없다 했을 때에는 다시 generate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다시 생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get short URL에서는 캐시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short URL에 이제 뭐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생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값을 또 갱신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short URL을 삭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delete를 통해서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이 객체 short URL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서 얘가 삭제되어야 될 때는 어떻게 삭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고민을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get short URL보다는 generate가 먼저 돼야 되니까 이 부분 구현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스트 매핑을 사용을 했고요. 아직 이 뒷부분에는 사실 short URL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메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경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공란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매개 변수로 받는 값은 오리지널 URL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 값을 받으면은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비스로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id와 시크릿 값 그리고 오리지널 URL을 같이 넘겨주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rt URL 서비스 인터페이스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구현되지 않아서 회색으로 처리가 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참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색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generate short URL부터 먼저 보면은
자, short URL response DTO라는 객체로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 return 타입이 이미 이 DTO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이거 보면은 오리지널 URL가 short URL을 바디 값에 담아서 리턴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내용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거 info 해서 request 데이터 해갖고 URL이 어떤 값으로 이제 들어왔는지 이거를 이쪽에서 로그로 하나 찍어주고요. 이런 로그는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이 로그가 출력이 되면은 어떤 로그, 이 스레드의 번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 어떤 클래스에 호출할 건지, 여기는 제가 지금 메소드 이렇게 구현했지만 사실 뭐 패턴을 사용을 해서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메소드에서 이런 리퀘스트가 일어났고 여기서 사용된 오리지널 URL은 이거다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로그로 이제 로그 쪽이 이제 쭉 저장이 될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URL을 이제 검색을 해서 걔가 어떤 흐름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탔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로그는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request short UR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아래에 private로 메소드가 하나 구현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를 호출을 해서 response entity를 네이버 URI DTO 형식으로 받아왔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보여드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거, 인포 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로그에 남기면 안 되는 그러한 보안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해서 오리지널 URL을 이쪽에서 한번 더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URL만 타고서 이 비즈니스 로직의 흐름을 타는 거죠. 여기서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더 찍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URI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빌더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PI의 주소 그리고 세부 주소 이런 것들 넣어주고 쿼리 파람에다가 URL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URI를 사용할 때 계속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소드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set http request header 그러니까 http request header를 이쪽에서 세팅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로고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쪽에 http headers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객체를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http의 헤더를 이제 꾸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객체입니다. 그래서 set accept 그리고 content type 이런 부분들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값 이쪽에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값을 각각 담아서 헤더에 담아서 이제 전송을 해줘야 되니까 이쪽 부분도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 엔티티 이거는 이제 바디와 헤더를 조합해주는 그런 객체죠. 이쪽에서 이제 바디에는 따로 남길 게 없으니까 남기지 않고 이쪽에 이제 헤더만 남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티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REST 템플릿 초기화 해준 후에 이쪽에서 이제 exchang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들었던 URI 넣어주고요. 그리고 get 메소드로 호출을 한다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entity, HTTP 엔티티를 담아서 네이버 URI DTO 형태로 리턴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 URI DTO가 어떻게 생겼냐? 이걸 한번 보면은 일반적인 DTO와 동일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메시지, 스트링 타입의 메시지, 그리고 스트링 타입의 코드, 그리고 result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생성을 해서 이렇게 3개의 레벨을 구현을 해줬고 이 아래에 내부 클래스로 result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result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해시와 URL 그리고 오리지널 URL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리스폰스 쪽 봐야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JSON 타입을 받을 수가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위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내부 클래스로 구현을 해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내용을 더하자면은 이쪽에 이제 스태틱을 사용하냐 안 하냐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룰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스태틱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엔티티를 받게 되면은 얘를 그대로 리턴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
값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response entity에서 body 값을 깐 다음에 여기서 result라고 하는 값을 깐 후에 original URL, short URL, 해시 값을 스트링 객체에 담아서 이쪽에 entity가 있죠. short URL entity. 이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이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베이스 엔티티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create at과 update at만 구현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얘네들도 레코드로 컬럼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값은 이 id, hash, url, original URL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이 id 값은 generation 타입을 identity로 잡았기 때문에 알아서 테이블을 읽어서 거기서 인덱스 번호를 가져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et entity에다가 이 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id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 base entity에 있는 created at과 updated at도 이 annotation을 통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저희는 이 값 3개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oot url DAO를 호출해서 세이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에서 shoot url response DTO 이걸로 리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이 객체를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갖고 있는 필드 타입 오리지널 URL과 short URL 이 값들을 넣어주고 이렇게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준 후에 리턴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값을 다시 받겠죠. 근데 이 받은 거를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동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거로 넘어왔고요. 자, short URL 컨트롤러. 지금 풋과 딜리트는 아직 구현된 게 없지만 컨트롤러는 있어서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몇 번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쪽에 HTTPS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붙이지 않으면 기본 타입으로는 HTTP가 넘어가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은 HTTP로 요청이 된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오리지널 URL에 http 땡땡 거기서 네이버닷컴이 이제 오리지널 URL로 삽입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ort URL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담아서 실행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네이버 화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코드가 구현이 된 것 같고요. 이쪽에 run 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이 흐름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쪽에 있는 이 NIO 8080 execute 4번 이게 이제 스레드의 이름인데요. 이제 이쪽에 넘버링이 되어 있는 고유 식별 넘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호출이 됐을 때 이쪽에서 perform API 해갖고 이 generate short URL이 이제 실행이 됐구나, 호출이 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id와 secret 값을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남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 구현체 쪽에서 generate short URL 해서 request data 네이버닷컴 그리고 이쪽에 또 내부 아까 REST 템플릿 이제 요청 보내는 메소드 있었죠. 이 메소드에서 몇 가지 또 작업들을 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하이버네이트 코드도 담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보면은 response DTO 해갖고 이런 값이 넘어갔습니다 하는 로그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로그 찍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은 이제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로직을 한번 실행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지금 로그가 찍히는데 이것만 봐도 어떻게 얘가 흘러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로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short URL이 있죠. 지금 이 부분은 뭐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잠깐 생략하고요. 자, 이쪽에서는 get만 합니다. 그래서 get short URL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서비스 구현체에서 이런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로그
info 해서 request data 해서 이거는 똑같이 로그로 남겨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DAO에서 값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short URL entity 형식, 이런 형식이죠. 이런 형식의 값을 이쪽에서 받아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값이 없다, 그러니까 조회된 값이 없으면은 널 처리를 하고 여기서 no entity in database 로그가 찍힐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대로 값이 있었다 하면은 거기 있는 이 엔티티의 값들을 그대로 이제 오리지널 URL과 short URL을 그대로 이 값에 담아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그런 형식의 코드입니다. 별반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no entity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no entity가 뜨면은 이쪽에서 요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get 메소드이긴 하지만 사실상 값이 없으면은 제너레이트 해주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 영상 첫 부분에서 떡밥을 뿌렸던 내용인데, 아직 기능 구현에만 목적을 둔 코드라 깔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얘는 이미 메소드의 이름에 get이라는 걸 붙였으면은 get의 역할만 수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코드가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지금 중복이 되는 상태고, 오리지널 URL과 short URL도 이쪽에 넣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코드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메소드 하나로 따로 빼서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가 없게끔 설계를 해주는 게 더 나은 코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교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ge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리지널 URL 기반으로 조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값이 없으면은 generate를 하는 이 단계를 거치고, 만약에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다 하면은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로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이 된 거죠. 지금 지금 시간하고 동일한 시간인데, 자, 여기서 네이버 해서 이런 URL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스웨거에서 get 메소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입력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는 게, 자, 만약에 이렇게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HTTP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없다고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200 코드로 해서 정상적으로 값이 넘어오고, 여기 있는 이 short URL 이거를 입력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네이버로 뜨긴 하지만 사실 지금 코드가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로그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9번 스레드가 이제 활동을 했네요. 자, get short URL 해갖고 리퀘스트 데이터는 지금 네이버닷컴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명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하이버네이트로 이제 셀렉트 조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서 no entity in database 해갖고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소 넘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코드가 진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가져온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로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된 게 없죠. 왜냐면 여기서 요청해서 값을 가져와서 그대로 리턴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는 없지만, 사실 이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로직을 추가했다면 지금 오류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코드를 보시면 인덱스가 있죠. 지금 UK라고 하는 게 이게 유니크 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오리지널 URL 해시에다가 다 유니크를 걸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세이브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로직을 추가하면은 아마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미 그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유니크 규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값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허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입력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네이버닷컴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제가 네이버라는 거를 저희는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값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쪽에서 제가 지금 들어간 값이 HTTPS가 아닌 HTTP로 오리지널 URL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execute를 넘기면은 여기서는 오리지널 URL이 S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주소는 아까 사용했던 주소랑 다르고요. 이렇게 입력하면은 정상적으로 얘도 네이버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출가가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해시 값도 지금 다르고요. 여기 오리지널 URL이 달라지고 여기에 단축 URL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결과값에 나오는 이 주소는 둘 다 네이버를 지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에는 코드에 어떤 식으로 좀 얘네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고려를 좀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REST 템플릿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 내용을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를 좀 하기 전에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